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치적인 침묵과 양비론은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으로 봐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정치적 침묵 또는 양비론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의 또 다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시면 흑인 노예들이 석방운동을 합니다. 자유를 달라. 백인 노예주분들은 반대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대고 정치이니까 노예나 노예주 둘 다 잘한 거 없다. 나는 중립이다. 나는 침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팟캐스트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글을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 쓰고 있는데 블로그에 원래 그걸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브런치에 올려보라는 그런 여자친구의 제안이 있어서 브런치에다가 작가 신청을 했고 그 블로그에 썼던 거 한 3개 정도 넣어서 신청을 했더니 합격을 다행히 해서 이제는 브런치에도 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는 거는 싫은데 책을 쓰자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강의를 찍자는 제안이 한번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철학 때문에 거절을 했고 이번에는 책을 써보고 싶어서 브런치에다가 새로운 글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제 블로그에 있던 글들도 계속 옮겨보려고 합니다. 제 브런치도 한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된 글을 읽기만 했으니까 이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유튜브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좀 허심탄회하게 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또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500개인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 좀 더 해봐라. 1년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침묵과 양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정치적인 얘기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처럼 이 정치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글들을 찾아보시거나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얘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 자꾸 뭐 얘기를 하냐 싶으시면 그런 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 침묵과 양비론이라는 거는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고 정치 혐오 같은 거죠. 정치에 대한 막연한 혐오 그리고 아니면 양쪽 다 싫으니까 난 제3지대를 택하겠다라는 뭐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침묵은 그냥 정치적으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침묵과 양비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묵과 양비론은 정말 중립일까? 연예인이라면은 보통 정치적인 중립을 많이 강요받죠. 이번에 6.3 대선 때도 어떤 아이돌 분이 붉은색 옷을 입었다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또 내리시고 그리고 뭐 해명을 하셨죠. 그리고 뭐 래퍼분도 하셨다가 또 내리셨고 애국 보수 아니면 뭐 개념 진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연예인분들은 왼쪽 오른쪽 다 싫다 서로 싸우기만 하고 둘 다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둘 다 못한다 뭐 이런 양비론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양비론과 침묵하는 것 정말 중립일까? 근데 최근에 그래도 계엄령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는 연예인분들이나 뭐 스포츠계에서도 몇 분 계셨던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애둘러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치적인 침묵과 양비론은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으로 봐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정치적 침묵 또는 양비론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의 또 다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시면 흑인 노예들이 석방운동을 합니다. 자유를 달라. 백인 노예주분들은 반대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대고 정치이니까 노예나 노예주 둘 다 잘한 거 없다. 나는 중립이다. 나는 침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냥 백인 노예주들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데 나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 나는 침묵을 지키겠다. 난 중립을 지키겠다. 나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센 쪽과 힘이 약한 쪽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힘이 센 쪽에 옹호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중립, 침묵, 양비론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 어느 쪽이 힘이 세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괴롭히는지, 어느 쪽이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선택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위선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최근에 어떤 이제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도 계엄령 관련된 말을 하시다가 본인은 뭐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다. 중립이다.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그런 예시가 있죠. 나치가 있죠. 나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그거는 나치를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독일에서는 그런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로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군사정권도 마찬가지죠. 군사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과 대항하지 않는 세력 그리고 군사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세력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최소한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일어났는데 국회의원들은 잡혀가고 어떤 진보 유튜버들, 진보 평론가들을 잡아간다. 내가 만약에 잡혀간다고 했으면 거기다가 침묵이나 양비론을 펼 수 있을까요? 나는 안 잡혀가니까, 나는 안 죽으니까, 나는 침묵하겠어. 왼쪽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칩시다.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가족을 걸고 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걸고 하는 거죠. 생계를 걸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나는 잘 모른다. 그 싸움. 너네 노조 파업하는 거, 노조가 파업하는 것도 문제고 사용자 쪽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문제다. 둘 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권의식, 그리고 선민의식, 위선적이고 도덕적 회피가 될 수 있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말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유롭게 음악하고 검열받지 않고 그러는 것은 사실 다 누군가의 투쟁과 희생 덕분에 만들어졌죠. 군사정권 때 검열을 하는 군사정권에 대해서 반대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겠죠. 아니면 아동노동에 대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를 평화롭게 다니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 하나 다쳐서 또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참정권 다양하죠. 아니면 우리가 노예로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쟁과 희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자유, 현재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치적으로 침묵하거나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거나 양비론을 펴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심코 나는 그냥 중립이야. 정치 얘기는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또 다른 선택일 뿐이라는 거. 어쨌든 기득권에게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디까지 말해야 되느냐? 침묵하면 안 되겠는 거 알겠고 양비론이 안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 내가 다 정치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순 없잖아. 그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이거나 일반인이거나 유튜버가 모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언하고 항상 피해자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발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침묵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나 희생되었을 때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뻔하거나 그럴 때도 침묵하고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없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그리고 본인이 희생당했을 때 아무도 공감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권이 침해될 때는 침묵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소수자라서 차별당하거나 아니면 혐오 발언을 듣거나 이럴 때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런 혐오를 방조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할 때는 그것도 또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령 아니면 뭐 독재를 하려는 시도 또는 쿠데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헌법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이 침해당했을 때는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거는 국민 투표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은 이제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법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 그래서 한 번 건너가지만 헌법은 정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이 침해당했을 때도 침묵하는 것은 폭력에 동조하고 이 현재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이번 계엄령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침묵과 양비로는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침묵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일상과 그 일상을 만든 어떤 과거 사람들의 투쟁, 희생 그런 목소리들을 단지 누리려고만 하고 침묵하고 이런 양비론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지지하게 되는 공범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자는 거는 아니고 도저히 침묵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 언제가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냐? 그것도 또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 정도의 지식과 양심은 우리가 이 사회의 자유를 누리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보시면 이런 작은 헌법책이 있습니다. 3,000원 밖에 안 하고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안에 글씨도 굉장히 크고 글씨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요. 읽는데 한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권리들이 헌법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 가치들이 침해받을 때는 절대 침묵하면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해야겠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하지 않으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원래 직장인들이 가장 느립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월 항쟁 때도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면 거기에 지지를 해주는 식으로 직장인들은 참여를 했죠. 휴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넥타이를 돌렸나요? 어떻게 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죠.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은 시간이 많고 좀 그런 진보적인 개혁적인 생각을 하지만 직장인들은 일단 돈을 벌고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내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사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침묵하고 양비론을 펴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양비론을 펴는 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다.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비론, 정치 혐오, 침묵에 대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또 다른 선택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글은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글 너머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좀 이런 알맹이가 있는 영상을 볼 때 3분에서 5분 정도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 저는 2배속으로 보는데 한 15분에서 30분은 돼야 좀 이런 앞뒤 상황도 알고 좀 더 자세한 내용 글 너머에 있는 자세한 내용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실 때 옆에 틀어두고 이렇게 좀 교양을 쌓으실 수 있게 제가 한번 팟캐스트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탁드리고 이 가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가면을 벗어야 되나 아니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야 되나 했는데 유튜브에 우만님도 있죠. 가면 쓰시는 분이 계시고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님도 계속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면은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